신천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합수본이 전직 간부들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우리를 여기에 그렇게 끝까지 그리 한다면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해. 이 나라 전체에 그 지라시를 깔 수도 있어. 예,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 내가 하나만 우리는 경병식이나 예. 음파같이 되지는 않는다. 사람은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된다. 사람은 짐승을 상대 못한다. 지금 여기 경기도지사 지 혼자만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 이 사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우리는 여기 검찰총장도 잘 알아.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가지고 협상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이거 합의되면 다음엔 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하자 이랬다가 통일 교만하자 그랬다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신천지도 하자. 근데 따로 하자.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신천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유진 민주당 서울시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함께 성치훈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직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선거 때 입당을 했나라고 봤더니 20대 대선, 2022년 지방선거, 2023년 국힘 전대, 24년 총선 뭐 거의 중요한 선거나 이제 그 당내 선거에는 다 신천지가 개입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24만 표차 대선 패배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0.72%. 30만 명 정도의 신도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특정 세력이라면 얼마든지 결과를 뒤집어낼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런 이제 세간의 걱정과 추측이 이제 증명되는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녹취가 나오면서 이게 사실로 불거졌지만 지금까지 이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던 건 아니에요. 뭐 저희가 뭐 음모론식으로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홍준표 예. 시장께서 신천지 이름을 꺼내면서 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의 주장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이 일단 1차적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피해자니까. 경선에서 이 당내표 때문에 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체 선거에서도 영향을 주지만 당내 경선 때 더 큰 영향을 주죠. 왜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뭐 당원 늘어났다 하면서 막 100만 명이다 이러는데 그 이전에 한 7, 80만 명일 때 지금 그 기사에 따르면은 한 5만 명 정도가 가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5만 명이고 충성스러운 5만 명이잖아요. 와. 한 80만 명의 보통 당내 당원 투표에도 50%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럼 한 40만 명 투표하는데 충성스러운 5만 명 보면은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그냥 당선자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주장에 따르면 원래 당선자나 원래 후보도 안돼 이거 신천지가 들어와서 바꿨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단순히 뭐 의혹이다 이걸 넘어서서 이거는 그냥 한국의 정당과 선거를 그냥 유린한 거의 그 정치 유린 사건이기 때문에 예.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신천지가 윤석열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일 때 코로나19 관련해서 신천지를 괴롭혔다. 이 이유로 여기 이제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만약에 뭐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정말 악의적 감정을 드러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통상에 보통 저희 정치계의 금원처럼 예. 대표적인 말 하나가 종교를 건드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예.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제 저희끼리 표현으로 본진을 친 거거든요. 그냥 직접 가서 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 행정이 어떤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몸소 실천했던 것이 이제 정말이지 그 신천지 입장에서는 정말 놀랬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행동을 실천으로 옮긴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만이 우리 세력을 우리 이 그동안의 지지 기반을 이 조직을 이끌고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봐야죠. 예, 예.
아무튼 이제 윤석열 뭐 대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선거에 일단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공소시효 뭐 5년이라고 하던데. 그럼 요거 만약에 조사돼서 뭐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20대 대선 같은 경우에도 2022년쯤인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이거 22년 대선에 대한 신천지의 개입이 조직적으로 한 게 이제 법적으로 밝혀지면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취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이 썼던 대선 자금 한 500억 원 뱉어내야 되는 거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당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재판으로 갔을 때 뭐 뱉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국민의힘 그때 우리 당 조롱하면서 당사 팔아라 막 이런 얘기했거든요. 예. 본인들이 지금 그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리고 이만희라는 사람, 이 사람 뭐 사이비 종교의 교주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를 예측은 잘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아마 끝장날 거를 예측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뭐 은혜를 갚기 위해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무서웠을 겁니다. 와, 이 사람 더 큰 높은 데로 가면은 우리 가만두지 않겠는데 그 예측 잘한 거죠. 지금 진짜 이재명 대통령 된 다음에 가만두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정치권에서는 종교 잘 못 건드려요. 무서우니까. 예,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식 석상에서도 계속해서 그렇죠. 경고하고 그리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참 영리하신 게 7대 종단 그분들 모신 다음에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또 한번 얻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신천지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교의 대표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종교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사이비 종교 좀 어떻게든 엄하게 엄단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걸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명분도 좋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그렇죠. 종교 유착에 대해서 그냥 엄중 수사하라, 뭐 다 밝혀내라, 뭐 이런 지시도 내리고요. 통일교 신천지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직접 지시를 하고 그 교주의 지시에 따라서 그 아래 신도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함께 움직여요. 뭐 당원 가입하고요. 뭐 선거 때도 당원들을 막 다 모집을 해서 누구를 뽑으라고 아예 딱 찍고요. 뭐 이런 것도 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통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사실 이 말은 어떤 대전제를 더 깔고 있는 거냐면 종교의 자유가 존중받은 만큼 종교는 철저히 정치와 분리돼야 된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삼권 분립을 대전제로 삼는 것처럼 종교가 정치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위험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일들 중에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된 건데요. 사실상 보통 통상 일반 국민 여론조사 절반 그리고 당원 투표 절반 정도로 유지돼 왔던 그동안의 제도들에서 느닷없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당원 100% 투표라고 룰을 교체하잖아요. 예. 이런 게 다 어떤 포석이냐면 특정 세력이 그게 비단 종교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목표를 갖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을 이미 확보한 그 조직력이 당원 가입을 집단적으로 실시하고 그렇게 외향적으로 명분과 정당성을 얻은 상태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인한 그 투표를 통한 권력의 획득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아하. 오염될 수 있거든요. 예. 이 결정적인 위험성을 이번 신천지 특검 그리고 통일교 특검 모두 다 이 왜 특검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종교와 뭐 통일교 신천지와 국민의힘이 굉장히 정말 긴밀하게 연결해서 선거를 진짜 아예 그냥 자기네들 의지대로 뜻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왜 통일교랑 신천지는 이렇게까지 정치권에 본인들의 개입을 해 가면서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일단 통일교는 종교단체를 넘어서 이 엄청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이권 단체고요. 그리고 이 한국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한 전후로 일본에서의 위세가 많이 약화됐었죠. 그러니까 통일교 개입 사건 많이 다룰 때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이 암살 사건 그때 막 밝혀진 것처럼 통일교에 대한 일본인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해산 절차를 좀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이런 영향력이 거의 지금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뭔가 손을 내미는데 손을 잡아준 세력들이 있는 거죠. 뭐 윤석열 이런 사람들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틈을 파고들어서 뭔가 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아하. 확대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게 있고 그럼 정치권은 이걸 왜 받아주냐?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충성스러운 당원이란 말이에요. 충성스러운 교인들은 충성스러운 당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당의 모든 전당대회나 광역단체장이나 대선 후보는 다 상향식 공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보다도 적극적으로 당원이나 아니면 그 선거인단으로 가입해서 하는 분들이 매우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이런 그 악마의 손길을 뿌리치기가 참 어려웠던 거겠죠. 그 서로의 아무튼 원하는 지점이 딱 그쵸. 맞아 떨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 관련해서 또 이제 의원님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예, 이게 진짜 정말로 저는 점점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일종의 딜레마인데요. 어허. 자, 우리가 보통의 주권자들, 국민들의 삶을 보면 너무 삶이 팍팍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가까운 친구의 전화도 일하느라고 뭔가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제 여론조사를 묻거나 아니면 어떤 후보를 선호하는지 같은 이런 일반적인 전화들은 정말이지 이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전화를 받고 충실하게 응답할 수 있을까가 정말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화를 일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보면 응답률이 거의 1% 넘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밑에서부터의 여론을 확보해서 점차 상향식으로 여론과 이제 뜻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조직된 훈련된 당원으로 둔갑한 그게 종교 세력이 됐던 어떤 특정 목표의 정치적 꿈을 갖고 있는 세력이던 그런 조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딱 이미 여론조사 기관이던 그런 이제 활동을 할 때 딱 대기하고 있거든요. 전화 몇 번 가니 받아라, 어떤 후보를 찍어라 이런 걸 또 예행 연습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된 조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응답률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고, 근데 이런 숫자들은 다 국민 주권의 표현이라는 외피 아래에 있거든요. 잘 구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는 그런 특별하게 조직된 어떤 사람들이 결국 여론의 왜곡을 지극히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겉모습을 통해서 만들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문제고 이건 정말로 깊이 고민해야 될 우리 모두의 이 선출직을 임하는 사람들의 딜레마입니다. 예, 아무리 궁예도 하지 말아야 할 걸 손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사실 본인들의 그 생각과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선거 요거 하나인데, 그렇죠? 근데 그걸 조작하려고 했던 거나 다름없어요.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주 못된 습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일단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같이 하자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장동혁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럼 따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또 바꿨어요. 요거는 뭐가 두려워서 또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의 이 단식이 대체 무슨 목적으로 한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거잖아요. 예. 당내 내용,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 그 과정에 대한 반발 때문에 결국 한 거 아니냐. 사실 그러면은 정말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은 정치인이 정치인 생 중에 딱 한 번 정도 단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뭐 그 역사적인 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다 기록되어 있는 단식은 거의 한 번 정도입니다. 그렇죠. 막 두세 번, 막 여러 번 단식하는 분은 없어요. 자신의 정치 인생의 단식을 장동혁 대표는 뭔가 국민들이 역사에 기록됐을 때, 한동훈 전 대표랑 싸우다가 단식한 거 아니야? 예. 통일교 특검을 요청하다 했다고요? 저희는 받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통일교 특검 이왕 하는 거 지금 종교 아까 말단 7대 종단의 대표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를 포함해서 같이 하자. 근데 왜 이걸 안 받아줍니까? 뭔가 신천지와 관련된 의혹들이 국민에게 집중되어 있고 본인들이 지키려고 하고 있는 윤석열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키려고 결국 단식한 거 아니야? 이런 우스갯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목숨 걸고 정말 생 단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목숨 걸고 한 단식이 신천지 특검 안 받으려고 한 거야? 라는 의구심에서 자유로우려면 지금이라도 빨리 특검 받자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수본 통해서 신천지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부대변인님 말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요거 막으려고 단식한 건가?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 단식 주제 나오면 이 두 가지 얘기는 정말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은 웰빙 단식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마치 쇼하는 것처럼 사진만 찍고 밤에 잘 거 다 자고 뒤에서 무슨 음식을 먹는지 전혀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쇼하는 거짓 단식을 했고,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진짜 단식이다.
첫 번째,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며칠씩 굶어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얼굴 보면 압니다. 8일 굶은 분의 얼굴과 23일 단식해서 나온 얼굴들 보면 몸은 거짓말이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민주당 단식은 거짓 쇼 단식이다, 이런 말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단식이란 건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독재 정권입니까? 군사 정권입니까? 아니면 합법적이지 않는 권력을 합법적이지 않는 수단으로 마치 내란 같은 걸 통해서 쟁취한 쿠데타 세력입니까? 그렇지 않죠. 첫 번째, 다수당 민주당은 국민 주권자의 뜻으로 다수당 민주당이 됐던 것뿐이고요. 민주주의 3권 분립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 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걸 독재자라고 규정하면서 단식을 하는 그 황당함을 아마 굶으면서 스스로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장동혁 당대표 지금 양지병원에 입원을 해서 몸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신천지 특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병원 가서 좀 따져 묻고 싶거든요. 이게 의혹이 지금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요. 빠르게 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또 특수본이 지금 수사를 잘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통일교도 그렇고 지금 특검이라는 거는 그 수사가 미진할 때, 국민들이 아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때, 좀 부족할 때 해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이 자꾸 하자고 하니까 저희는 그래, 그럼 받겠다. 근데 신천지도 잘 되고 있고 수사하면서 점점 의혹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신천지는 더더욱 특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묵묵부답이에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답답해서 뭔가 좀 해볼까 하다가 바로 또 물렀거든요. 아마 장동혁 대표 회복되는 기간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가 완성되는 시기까지 아마 회복의 그 완성은 안 될 겁니다. 아마 단식 회복은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완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국민의힘 당내 목소리 좀 잠재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딱 복귀하실 건데, 복귀한 다음에 자, 그러면은 당내 문제 때문에 한 거 아니라며, 그러면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 신천지 특검 빨리 합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지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한동훈 제명은 언제 할 것 같으세요? 이제 곧 이 10일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할 거예요. 다음 주 아예 네, 하려나? 이번, 그러니까 토요일인가요 오늘? 예. 토요일이니까 월요일? 다음 주 중에 아마 진행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장동혁 당대표가 없는 사이에 요거 빨리 처리하는 될 거죠. 건가요? 그리고 얘기하겠죠. 왜냐면은 그 징계와 관련된 거는 윤리심판, 그러니까 우리당 윤리심판이니까 거기는 윤리감찰단인가요? 거기서 윤리위원회입니다. 하는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거다. 아.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협업과는 무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그렇게 진행이 되겠군요. 예. 한동훈 제명 관련해서 혹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다른 당의 일에 대해서 정말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한 처신인가 늘 싶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번 단식은 실제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같은 국민의힘 당내 내분의 극에 달하는 상황을 예. 급한 불 끄듯이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 단식이라는 사건 하나를 통해서 덮자라는 행동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시간은 지났고, 저는 이제 분명한 답을 해야 될 때가 왔고, 저는 제명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보시는군요. 지방선거라는 예. 이 공통의 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제명하면서 마치 이것이 뭔가 큰 전진처럼 말하고 싶겠습니다만 당내 내부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1타 정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박유진 민주당 서울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보고 와서 정치하는 언니들 함께 하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